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건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토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집의 재료, 설계도, 그다음 집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집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설, 우리가 그 중에서 토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토목시설이라 부르는 거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큰 두 가지 종류의 우리가 뭐라 해야 되지? 큰 두 가지 종류만 우리 한번 봐볼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볼 거냐면 물과 관련된 것과 또 하나는 도로와 관련된 걸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물과 관련된 걸 한번 봐보려고 해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거, 우리가 살면서 물이 반드시 필요하겠지. 그럼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수도, 하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한번 이야기를 조금씩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댐과 하천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댐이란 무엇인가? 댐은 이렇게 생긴 게 댐이잖아요. 댐이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물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시설을 보고 말합니다. 그럼 왜 물을 막아야 될까? 우리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선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용수로. 그래서 무슨 식물을 키울 때도 필요하지만 식물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살아도 사람이 먹는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사람이 도시를 이루고 산다라면은 먹는 물이 1년 내내 꾸준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물이 풍부한 나라인가요?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물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닌데요. 왜 물 부족 국가라고 불리냐면은 1년 내내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특정 시기에 비가 많이 오고 나머지 시기에는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시설을 댐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댐이란 무엇이냐? 계곡이나 하천을 막아서 물을 저장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댐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뭐냐면 물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는 우리가 1년 내내 꾸준히 있지만 공급이 1년 내내 불규칙적이니까 우리가 막아놓고 필요할 때 조금씩 흘려보내자라는 뜻이고요. 유입된 물을 저장,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 저수, 그리고 이 물을 이용을 해서 쓰는 것을 취수라고 이용을 해주고요. 물을 모아놓으면 그냥 이용을 하려면 좀 아깝겠지. 그래서 이 모아놓은 물을 이용해서 발전용으로 쓰기도 한다는데 이걸 수력 발전이라 부르잖아요. 수력 발전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발전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프로펠러를 돌리면 돼. 프로펠러 정확하게 말하면 터빈이라 부르지만 그냥 물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물레방아 같은 시설 아래다 놔둬가지고 뱅글뱅글 굴려주고 그 물레방아 안쪽에 자석과 코일을 놔두게 되면 거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수력 발전을 만들어주기도 한답니다. 그 외에는 여기 네 번째 뭐라 써있냐면 토사의 유출 및 토사의 유출 방지 및 홍수 통제라고 써있는데요. 우리가 비가 특정 시기에 많이 온다라면은 당연히 그 비 때문에 하천이 범람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물이 우리가 빨리 빠져나가는 걸 잠깐 막아두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수가 나면 문제점이 우리가 물이 오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물과 함께 토사가 밀려온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 토사를 우리가 물이 흐르다면은 흙을 갖고 가는 거를 저수지가 아니라 댐을 만들어놓은 이 토사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만으로 되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댐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 댐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0만 리터짜리 댐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댐의 용량을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토사가 깔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비가 잘 안 오는 가뭄 같은 시기가 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댐이 많이 마르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일부러 그 댐에 가가지고 포크레인을 가져가서 바닥에 있는 흙을 퍼가지고 댐의 용량을 늘리는 작업도 해준답니다. 이런 작업을 다른 말로 준설 작업이라 부르거든요. 준설. 그래서 댐의 용량을 정기적으로 크게 해줘야지 댐은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댐은 어떤 모양이 있느냐? 이런 모양의 댐도 있고요. 이런 모양의 댐도 있고요.
이런 모양의 댐도 있어요. 그래서 댐은 보통 우리가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재료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댐은 대부분의 재료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해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대부분의 댐은 콘크리트 댐이라 부르고요. 우리가 그 콘크리트 댐은 모양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긴 중력댐, 요거는 부벽, 요거는 아치, 요거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중력댐이라 부르는 거고요. 중력댐이라 부르는 건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의 이 무게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막아두는 거. 부벽댐은 벽을 만든 거. 아치댐은 아치를 만든 거. 그 다음에 가운데는 비었지만 우리가 무게로 버티게 해주는 거. 이런 댐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콘크리트 댐이라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필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필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댐을 만드는 위치가 굉장히 산골짜기라서 콘크리트를 배달하기 많이 곤란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 댐 자체의 용량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재료를 잘 가져와 가지고 만들어도 문제가 없고, 주변에 돌이나 흙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걸 이용해서 댐을 만들기도 해요. 이런 걸 주변에 있는 재료를 채웠다 해서 필댐이라 부르고, 주변에 흙이 많으면 흙으로 만들고 돌이 많으면 돌로 만들어 해서 흙으로 만들면 흙댐, 돌로 만들면 석괴댐이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필댐이라 써있는 말은 그거예요. 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쌓아서 축제한 댐을 보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댐은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하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천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하천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거 기술 시간에 배워야 돼요? 응? 어떻게 보면 하천을 우리가 어느 시간에 배우죠? 하천을 주로 배우는 과목은요, 과학과 사회 아니에요? 사회 시간에 뭐 영진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한강 이런 걸 배웠다면은 과학 시간에는 과학 시간에 하천이 어떻게 흘러가면서 어디가 퇴적이 되고 어디가 침식이 되는가, 즉 지구과학에 대해서 배울 때 배우거든. 근데 이 양쪽 거를 이야기하는데 기술 시간을 왜 곁다리 이렇게 끼느냐 라고 말하면, 기술 시간에 관심 있는 댐은 이런 댐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댐은 어떤 댐이냐면은 이런 모양의 댐이에요. 아니, 말 잘못해. 이런 모양의 하천이에요.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이 천 근처에 있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좋은 땅, 나쁜 땅? 당연히 좋은 땅이겠지.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 옆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기 굉장히 유리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언뜻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하천 근처에는요, 비가 많이 오면은 범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범람이 아니더라도 하천은 기본적으로 침식과 퇴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하천이 점점 침식이 일어나서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침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앞 주차장이 점점 비가 차는 거랑 물이 차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우리가 나타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천 옆에 있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쉽게 생각해봐. 한강 옆에 아파트 비싸잖아. 그래서 그 땅을 이용을 하고 싶어서 하천의 범람을 막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천의 모양을 바꾸어 주었는데요. 그 바꿔준 모습이 바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런 하천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 인공하천이라 부른답니다. 인공하천.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인공하천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인공하천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천이라고 말하는 건 방금 전에 말했던 거예요. 하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용수 공급이에요. 우리가 먹을 식수를 공급하는 거고요. 또 하천이 좀 크다면 그건 강이 되는 거잖아. 그 강에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만족을 시키게 하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해줘야 되지? 이 하천 옆에 있는 땅이 범람하지 않도록, 범람하지 않는 데까지 막아주고 그 옆에 사람들이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 하천 옆에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천을 파버리면 되겠지. 우리가 하천을 팠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름에는 요만큼이 필요하고, 아니 겨울에는 이만큼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이만큼 넓어져야 돼. 왜냐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땅을 여기 1번 형태로 파야 될까요? 2번 형태로 팔아야 될까요? 당연히 2번 형태로 파야 될 거란 말이야. 하천을 깊게 파주고 넓게 파줘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이 정도까지 파놓고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 텐데, 이렇게 짓고 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여기 옆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 해서 나쁜 땅이라 해서 좋은 땅이야. 굉장히 비싼 땅이란 말이야. 이 비싼 땅을 그대로 버려놓는 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용을 하자니 비가 들어차요. 그러니까 건물을 만들 수는 없는데 이용은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꼼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어떻게 만들어놓냐면은,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잖아. 여기가 하천이 평상시에도 물이 흐르긴 한데 비가 많이 오면 하천 옆이 여기도 하천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천을 두 개로 쪼개는 거야. 항상 비가 흐르는 곳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항상 물이 흐르는 곳. 여기를 이름을 저수로라고 이름을 지어보자.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천을 넓혀보자. 얼마만큼? 요만큼 하천을 넓혀보자. 그런데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여름, 그것도 한 달 정도고 나머지 한 11개월 정도는 이 하천 옆은 다 버려놓은 땅이기 때문에 이 버려놓은 땅을 평상시에는 기울이지 말고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을 이용해보자. 단지 이용할 때는 무엇으로 이용을 해주냐면 이 땅 옆을 뭐 건물을 짓지 않고 이용을 해줘야 되니까 산책로, 공원, 뭐 축구장, 아니면 벤치, 아니면 화원,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비가 적게 올 때는 여기까지,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까지 하천인 거야. 그리고 나서 건물을 만들려는데 혹시나 또 넘칠 게 걱정이 되니까 여기 옆에를 이렇게 삐죽 세워놓고 건물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천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복단면 하천이라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이 복단면 하천에서 평상시에는 이쪽을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가 아니라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에는 우리가 하천으로 이용해 주는 부분을 보고 뭐라 부르느냐? 둔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한강 둔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바로 이름 지어줘야겠지. 요건 제방이라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요 모양. 우리가 생각하는 하천은 이런 모양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평상시 물이 흐르는 곳, 그 다음에 옆에는 평상시 물이 흐르는 곳 옆에는 평상시에는 주차장 같은 걸로 이용을 해주지만 비가 많이 오면은 빼버릴 수 있고 건물을 넣는 곳, 그 다음에 여기 제방이 쌓여있고 그 옆에 건물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모양이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단단면 하천, 하천의 이름이에요. 단단면 하천이라 부르는 거는 단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단면 하천에선 주로 누가 이용을 해주느냐면은 1년 내내 강수량이 일정한 나라,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많이 이용해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해준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용해주는 복단면 하천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학교 근처에 만약에 하천이 있다. 하천 옆에 한번 가봐요. 하천 옆에 뭐 예를 들면 청계천, 뭐 홍제천, 뭐 한강, 둔치, 여기저기 가보면은 대부분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럼 필기 한번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게요. 자, 하천.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를 목적에 맞춰 변형한 하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천은 인공하천, 그리고 하천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능은 치수,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수, 각종 용수, 먹는 물을 우리가 이용해 주거나 배 운항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니까 복단면 하천이 나왔고요. 단단면 하천이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 없는 거냐? 바로 둔치가 없는 하천을 보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유량이 계절에 따라 변화가 크게 없을 때 말하고, 복단면 하천은 무엇이 있는 거다? 인공 둔치가 있다. 인공 둔치가 있어서 유량이 계절에 따라 변동이 심할 경우 적합하고요. 우리가 아래쪽부터 이름을 말하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저수로,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수로, 저수로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흐르는 곳은 둔치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흐르는 홍수를 막아주는 구조물은 제방이라고 이야기해주고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복단면 하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내용은 끝났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천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는 건데, 이 모양이 딱 봐보잖아. 이런 인공하천은 문제점이 있어요.
자연적인 하천은 이렇게 주변에 풀들이 같이 있는데 인공 하천은 우리가 이거를 콘크리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주변이 생태계가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가 인공 하천도 자연이 살아있는 인공 하천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삭막한 분위기가 아니라 이건 참고로 비가 많이 왔을 때 한강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적게 왔을 때 제가 알기로 한강이 요만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요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가 인공 둔치예요. 이 둔치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하천은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 이런 하천은 우리가 실제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양이겠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줄까? 생각을 하면 되게 간단해요. 콘크리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만들어줄 때 콘크리트를 구멍을 좀 뚫어놔요. 그리고 그 구멍에 흙을 심고 그 흙에다가 풀을 심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콘크리트 주변에 식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물이 굽이지게 흘러서 물에 산소가 공급되게 하고 물고기들을 살게 하고 거기 주변의 생태계를 우리가 복구해 놓는 시설. 이걸 우리가 자연에 있는 하천은 아니지만 자연과 비슷한 하천이다라 불러서 자연형 하천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자연형 하천이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하천, 우리가 둔치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댐과 하천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수업할게요. 다음 시간에 물에 대해서 수업하는 거는 우리가 상하수도, 정확하게 말하면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끝. 안녕.